자, 댓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야, 댓글. 이 탈북단체. 그리고 지금 한 그 댓글 팀장 30명은 이제 명단이 다 나왔고요. 탈북단체. 그 다음 MB 팬클럽까지도 나왔어요. MB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나온 것도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갖고,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이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이라고 한다면,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이, 국정원 헌장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잘못됐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대통령을 오셨으면 지금 이 사태가 탄핵이라는 사태가 오지를 않았겠죠. 그런 대통령 모셨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될 뻔했죠. 네, 진짜 지금 이 국정원 댓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지만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정말 국정농단이에요, 이것도. 네, 경악할 만한 일인 것이죠. 진짜 그 민심을 조작한다는 거. 예. 이거 얼마나 두려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예. 그거는? 네. 그런데 팬클럽. 이제 이게 예를 들어 탈북단체라고 하는 얘기는 소문이 계속 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팬클럽은 이제 또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진짜로 어떻게 보면 탈북단체 같은 경우 국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팬클럽 이런 건 정말로 민간단체 아닙니까? 진짜로. 근데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촘촘한 이렇게 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죠. 예. 네. 조 변호사님, 네. 탈북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일단 탈북한 탈북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탈북 지식인 연대라는 단체인데요. 예. 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견도 내고 있고 칼럼도 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거기 대표가 관련돼서 이제 해당 탈북자들에 관련돼서 접촉을 하고 이 같은 부분을 좀 독려했다라는 정도의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NK 지식인 연대. 예, 그렇습니다. NK는 노스코리아. 노스페이스라고 그럴 뻔했어요. 예. 자, 이런데 단체들 이제 나오고 있고, 두 가지가 관심이에요. 첫 번째로 이 수사가 MB한테까지 가겠느냐. 그 다음에 오늘까지 입장이 나올 거로 봤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연기될 것이냐. 그건 이제. 심리 재개. 그렇죠? 네, 변론제기, 변론제기죠. 심리제기. 예.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입장을 낸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까지 입장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거를 재수사하게 될지, 그러니까 변론을 제기할지, 아니면 다른 사건,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될지. 예, 일단 지금 재판을 끝내고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존의 수사와는 전혀 다른 팩트가 존재해야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 내부에 또 동기, 후배, 친구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도 이게 댓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보면 기판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요 사건이 그래서 그 기판력이 미치는 사안이면 기판력이라고 해서 예. 한마디로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죠, 범위. 기판력. 네. 기존의 판결에 미치는 영역. 영역. 그거에 관계되는 댓글 사건이라면 즉시 변론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그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처벌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즉시 변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 대선과 관련한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거 외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을 있어요? 수 있는 거죠. 각종 선거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른 것과 관련된 또 사건이면 그거는 기판력은 안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별건으로 또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테면 조대인 변호사님, 알파팀의 존재가 드러난 게 2009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댓글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는 게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대선이거든요. 네. 아, 요 대선은 대선대로 치우고 그 전에 했던 뭐 다른 게 있으면 추가 기소를 뜨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공판 재개를 신청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예.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새로운 증거이긴 한데 기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들여봤던 그런 증거들과 일련 선상에 있는 예. 약간 포괄 일제적인 성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를 하더라도 양형 참작 정도에만 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반영을 해서 향후에 또 있을 추가 조사라든지 기소에 있어서 조금 도망쳐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감안하지 않고 이번은 이번대로 끝내고 예. 새롭게 진영을 꾸려서 새롭게,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비슷한 다른 시기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조금 검찰의 생각 아닌가라고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세훈 또 국정원장 5천만 원 먹고 1년 살았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게 별건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지금 굳이 변론 제기해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사건에서는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원세훈 원사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새로 나온 게 있다면 그게 예. 그리고 별건으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좀 시간을 두고 충실하게 해서 그런데 하는 게 댓글 맞다고 봅니다. 작업이 이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전병훈 의원이 그랬었나요? 누가 2012년 9월 이후에 댓글이 9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만난 이후에 한 9월 11일을 전후해서 댓글이 2배로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평도 한번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저러한 작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2012년 댓글 개입이 가장 결정적인 활동 아니에요? 만약 댓글 부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사실도 많고요. 예. 전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서로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이거를 연속성으로 이끌어 나갔는지, 예. 8년 동안 정권을 연장시키기 하는 방법으로 썼는지 이 부분을 또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단순한 대선 대선 개입에 개입이 관련 아니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허.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간 것은 정권이 연장된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 그런데 실제 그 당에 소속돼 있던 친이 혹은 친박 세력의 말을 종합해 보면 모양새는 정권 연장이었지만 예. 속내는 그 양집단의 갈등 이런 거는요 정권이 교체된 것만 못지않게 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이전에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9월 이후에는 네. 서로 웃으면서 친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뭘 보여줬을까요 그날? 그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건 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당연히 웃으면서 사진을 찍지, 울면서 사진을 찍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건 다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8월쯤에 네네.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 네. 박근혜 당시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오해 사기 싫어서 혹은 선거법 등등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만날 의향이 없다. 그러다 전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 다음부터 늘 웃고 다니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배려할 만한 분이었나라는 부분에서 좀 퀘스천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MB에 대한 신뢰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권이 긴밀하게 뭔가 이런 댓글과 여론 조작을 서로 하자 해서 이런 짬짬이를 했을 가능성은 제가 굉장히 낮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 물론 합심을 해서 정권을 연장시켜보자 이런 내밀한 합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명박 정권은 본인이 이런 댓글 관련된 부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여를 했다면 차기 정권이 바뀌면 뭔가 들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은 아니었어도 우리랑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는 소극적 진심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같은 보수 쪽인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향후에 정권을 넘겨준 뒤에 우리의 미래가. 예, 아무리 둘이 사이가 안 좋아도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100분 동안 독대라면서 무심코 툭 떨어뜨린 사진이 있는데 거기 최태민 목사하고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다든지. 그럼 이게 무슨 사진이죠? 그럼 박근혜 후보가 개연성입니다.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그거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 국정원 참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저하고 제 뒤를 캐거나 하는 이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얘기는 안 했겠죠, 그렇게. 어쨌든 만약에 도와줬다면 도와줬다는 걸 티를 냈을 거고요. 그러니까 티는 위법적인 부분으로 내가 만약에 도와줬지만. 이명박 대통령 빙의해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뭐 정권이 넘어가면 나한테 도움될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처럼 해보라니까. 성대모사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연습해가지고 다음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댓글 부대가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칼끝이 갈까요? 검사로서요. 사실은 촉으로. 이게 결국은 사실은 원세훈한테 달려 있습니다. 원세훈한테. 증언. 사실 이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고 독대를 하잖아요.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항상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수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기간 동안 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과 들여서 한 그거를 원세훈 입장에서는 국정의 책임자에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말을 안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 어렵죠. 정건 의원이요. 친이였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상득 그 형한테 밀려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무부 시장까지 같이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하는데 원세훈 그분의 능력으로 봐갖고 보고하지 않고 이랬을 리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갖고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놨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기자들한테. 국정원 일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럼 우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격려해야겠네요. 진술하라고. 지금 글쎄요. 근데 지금 과연 입을 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도 또 기자의 촉으로. 저도 회의적입니다.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댓글을 달지 말지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국정원이 댓글 알바를 했느냐? 그거는 한 발 더 나아가면 국정원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동향과 민심 파악을 한 뒤에 그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민심 동향 파악 보고서를 올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해서 이 보고서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SNS 장악 보고서가 있잖아요. SNS 장악 보고서 청와대에 보고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MB 측근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뭔가 뒤가 구린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댓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야, 댓글. 이 탈북단체. 그리고 지금 한 그 댓글 팀장 30명은 이제 명단이 다 나왔고요. 탈북단체. 그 다음 MB 팬클럽까지도 나왔어요.
MB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나온 것도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갖고,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이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이라고 한다면,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이, 국정원 헌장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잘못됐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대통령을 오셨으면 지금 이 사태가 탄핵이라는 사태가 오지를 않았겠죠. 그런 대통령 모셨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될 네. 심리 재개. 네, 그렇죠? 변론 제기, 변론 심리 제기죠. 제기.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입장을 낸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까지 입장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거를 재수사하게 될지, 그러니까 변론을 제기할지, 아니면 다른 사건,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될지. 예, 그 일단 부분에 대한 지금 재판을 끝내고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존의 수사와는 전혀 다른 팩트가 존재해야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 내부에 또 동기, 후배, 친구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도 이게 댓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보면 기판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요 사건이 그래서 그 기판력이 미치는 사안이면 기판력이라 해서 예. 한마디로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죠, 범위. 아, 기판력. 네. 기존의 판결에 미치는 영역. 영역. 그거에 관계되는 댓글 사건이라면 즉시 변론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그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렇죠, 뭐 이렇게 되나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처벌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즉시 변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 대선과 관련한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거 외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을 있어요? 수 있는 거죠. 각종 선거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른 것과 관련된 또 사건이면 그거는 기판력은 안 미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별건으로 또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테면 조대민 변호사님, 알파팀의 존재가 드러난 게 2009년이란 말이에요. 네. 뻔했죠. 네, 진짜 지금 이 국정원 댓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지만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정말 국정농단이에요, 이것도. 네, 경악할 만한 일인 것이죠. 진짜 그 민심을 조작한다는 거. 예. 이거 얼마나 두려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아닙니까? 예. 그거는? 네. 그런데 팬클럽 이제 이게 예를 들어 탈북단체라고 하는 얘기는 소문이 계속 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팬클럽은 이제 또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 실제로 진짜로 어떻게 보면 탈북단체 같은 경우 국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팬클럽 이런 건 정말로 민간단체 아닙니까? 진짜로. 근데 그런 데까지도 이렇게 촘촘한 이렇게 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죠. 예. 네. 조 변호사님, 네. 탈북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일단 그 탈북한 탈북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탈북 지식인 연대라는 단체인데요. 예. 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견도 내고 있고 뭐 칼럼도 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거기 대표가 관련돼서 이제 해당 탈북자들에 관련돼서 접촉을 하고 이 같은 뭐 부분을 좀 독려했다라는 정도의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NK 지식인 연대. 예, 그렇습니다. NK는 노스페이스, 노스코리아 노스페이스라고 그럴 뻔했어요. 예. 자, 이런데 단체들 이제 나오고 있고, 두 가지가 관심이에요. 첫 번째로 이 수사가 MB한테까지 가겠느냐. 그 다음에 오늘까지 입장이 나올 거로 봤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연기될 것이냐. 그건 이제